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요리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학교 수학을 우리가 고등학생을 위한 중학교 수학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새 이제 3학년 1학기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현재 뭐 예비고 1도 있고 그리고 2 그리고 3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보고 계신데 그 본인 학년과 관계없이 이 안에 있는 그 내용 중에서 본인이 잘 안 잡혀 있는 게 있으면은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하나하나 내용까지 엮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장 더하기 3 L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첫 장이랑 끝 장이랑 더해서 (1번) 문제 제곱근. 그렇지, 이거 알아야죠.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마이너스 16의 제곱근은 없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텐데 이게 이제 어떤 얘기였냐면 마이너스 제곱근이라는 것은 이 제곱근을 이제 네모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모. 그럼 이 제곱근의 반대는 제곱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네모의 제곱이 한번 써볼까요? 네모의 제곱이 마이너스 16이 되는 애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없죠. 그죠? 그래서 1번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죠.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되는데 이 루트 81이라는 게 그 이제 9잖아요. 9. 그죠? 얘가 이제 9다. 9의 제곱근이다. 그러면 제곱해서 9되는 애를 찾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서 맞다고 보시면 되겠군요. 뭐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3번을 보시면 3번은 이게 이제 좀 헷갈리는 내용이었죠. 제곱근 49분의 25다 라고 써있는 부분은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하시냐면 요 앞에 양의 라는 말이 숨어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이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틀렸네요. 마이너스는 빼야 한다 라고 해서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한번 볼게요. 제곱해서 2.9가 되는 수라고 했는데 두 개가 있습니다. 잠깐 정리를 좀 해보면 총 3가지가 있는데 양수의 제곱근이다 라고 하면 그 이제 2개가 되고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이렇게 이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0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0의 제곱근. 제곱해서 0 되는 친구는 0 하나 있죠. 그래서 이제 1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아까 1번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없어요가 되면서 제곱해서 2.9가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9 이렇게 2개 있어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번 의미 아닌 수의 제곱근은 서로 다른 2개가 있다. 이 표현이 이제 많이 나오죠. 우리 고등학교 수학 하면서도 의미 아닌 수라는 것은 2가지를 합쳐야 되잖아요. 음수를 제외한 수니까 양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0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근데 양수의 제곱근 2개가 맞는데 0의 제곱근 1개니까 지금 2개라고 얘기한 것은 0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군요. 절대값이 같다. 이 0 때문에 틀렸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하고 5번이 틀렸고 제곱근에 대한 내용 정도는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은 PQ에 대응하는 수를 차례로 구해주세요 라는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셔야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로 길이를 구하셔야 해요.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기준점에서 어느 정도 거리만큼 이동했다. 어느 정도 이동. 이 관점으로
좌표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P부터 좀 구해보면 이 길이를 구할 거거든요. 근데 이 길이는 얘하고 길이가 똑같습니다. 왜냐면 이 도형이 부채꼴이기 때문에 이게 둘 다 반지름이라서 길이가 같다. 그러므로 이 길이만 우리가 구하면 아까 말한 기준점이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 마이너스 3에서 왼쪽으로 어느 정도 갔다. 이렇게 이제 푼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저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저 길이는 이거 모는 종이가 좀 깨졌는데 이 길이가 2겠죠? 그쵸? 이 길이가 2고요. 이 길이가 1이 됩니다. 그러면 2하고 1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빗변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야, 이거 못하는 사람은 근데 없더라고. 보면은 루트 5입니다. 루트 5. 루트에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서 루트 5가 된다. 그래서 길이가 루트 5가 되고 이 P의 좌표라는 것은 자 어떻게 한다고요? 기준점이 마이너스 3인데 이거보다 루트 5만큼 왼쪽으로 간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루트 5다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Q 보겠습니다. Q. 자 Q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 기준 되는 지점이 1이란 말이에요. 그죠? 1에서부터 이 길이만큼 이 길이를 잘 구하셔가지고 이 길이만큼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직각삼각형이 또 이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3이다 보니까 이 길이는 루트 10이 되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루트 10이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Q의 좌표는 1에서 루트 10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10이다 이렇게 하시면 해결이 될 것 같네요. 이번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3번도 한번 보죠. 다음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때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위치하는 친구라고 했는데 오른쪽에서 두 번째라는 거는 제 수직선이 오른쪽일수록 숫자 크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큰 수를 찾아주자. 두 번째 큰 수 찾기 라고 보시면 될 텐데 두 번째로 큰 수가 대체 누굴까? 일단 너네가 봐도 알겠지만 얘네가 탈락입니다. 이거 마이너스인 애들이 뭐 클 리가 있나? 그죠? 쟤들은 이제 탈락을 보내고 나머지 세 개 중에서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인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누가 1등일 것인가? 근데 잘 모르겠네. 자, 천천히 한번 볼까요? 일단 얘가 우리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루트 4가 2고 루트 8이 3이기 때문에 루트 5는 2점 몇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하고 2점 몇을 더하면 5점 몇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얘는 이게 난감하네. 2점 몇하고 2점 몇 더하면 뭐야 이거 5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어서 난감하죠. 그죠? 원래 그랬었습니다. 이거 할 때 얘는 얘를 버리면 되겠어. 딱 보니까 제가 일단 결승전을 올릴 2명 찾으려고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2점 몇인데 둘이 더하면 4점 몇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얘가 이제 3등이라고 해서 보내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결승전을 진행하겠습니다. 얘하고 얘 결승전인데 근데 이제 지금 보셨겠지만 이거 몇 점 몇으로 쓰는 거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바로 차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다. 둘이 빼서 구하자는 것이죠. 그럼 둘이 한번 빼볼게요. 예를 들어서 루트 5 더하기 3에서 루트 6 더하기 루트 5를 뺐을 때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이제 왼쪽이 큰 애가 되는 것이고 0보다 작다면 이제 오른쪽이 큰 애가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를 뺀다고 했을 때 3 빼기 루트 6이 되는데 자, 어때? 얘가 2점 몇이니까 이건 확실한 비교가 가능하죠. 3이 더 크기 때문에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루트 5 더하기 3이
더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얘가 1등, 얘가 2등이라서 얘를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곱근의 이제 추억이 많이 이제 떠오르시죠? 저한테 이제 배우는 분들은 그 중3 때 3학년 1학기 내용을 아예 안 배운 사람, 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말을 자제해야겠네요. 일단 없었는데, 근데 이제 아예 배운 적이 없다. 이분은 사실 이 강의를 최대한 제가 친절하긴 하지만 1시간 안에 이제 1년 동안 안 한 인간을 아예 구조하기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중3 거를 다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일단 최대한 좀 몰입을 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해보시고, 정 안 되겠으면은 본인이 아예 모르겠다 싶은 단원만 찾으셔가지고 거기만 좀 복습을 해서 정돈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보죠. x 빼기 y분의 x 플러스 y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시면 x와 y 둘 다 분모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분자끼리 더하고 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이 정도는 우리가 암산을 한번 해보면 어떤가? x 빼기 y를 분모에다 쓴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얘에서 얘를 뺀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루트 2라는 분모는 일단 베이스로 깔려 있는데 그 분자의 루트 2가 사라지잖아. 그죠? 이 정도는 알아쳐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루트 2분의 루트 3, 자, 요건 하나 써드릴까? 그러니까 루트 2는 뒤져버렸고, 루트 3 빼기 마이너스 루트 3은 더하기로 바뀌면서 2 루트 3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x 빼기 y다. 둘이 더하는 것은 반대로 루트 3이 사라지고, 이 분모 루트 2는 굳건한 상태에서 둘이 더하면 루트 3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2 루트 2가 되는 식이죠. 이제 얘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번분수예요. 그죠? 번분수. 근데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번분수라는 게 분수분의 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딴 식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정리정돈을 하시면 되냐면, 요 안쪽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곱합니다. 얘네를 곱해서 걔를 분모로 쓰고, 그래서 B 곱하기 C를 분모로 쓰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깥쪽 친구들을 곱해가지고 분자에다가 쓴다. 요게 이제 번분수를 푸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똑같이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쪽에 있는 애를 곱하는데, 얘네를 이제 곱하는 것을 이렇게 곱하지 말고 이게 그 과정만 한번 써보면 2 루트 3 곱하기 루트 2분의 2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될 거다라고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루트 2가 약분이 되고 2가 약분이 되면서 루트 3, 루트 3을 위아래 곱하면서 3분의 루트 6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5번. 네, 루트 5를 A라고 하고 루트 10을 B라고 할 건데, 그러면 이제 루트 0.016과 루트 2000이란 친구를 A, B로 어떻게 좀 표현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요게 이제 일단 현역 우리 중3 기준에도 제일 어려워합니다. 5번 파트를 한번 보죠. 얘를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이, 일단 분수로 바꾸는 게 좋아요. 이 소수 상태로는 약간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시고 분수로 바꿉니다. 그럼 루트라고 쓰시고 1000분의 16이라고 일단 써보는 것이죠. 1000분의 16으로 하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는데, 야 근데 나 좀 자신이 없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약분을 해야 되나? 4로 이렇게 썰어버리면 되나? 250이잖아. 그러면 되나? 약분이 낫겠다. 자, 그럼 약분 한번 해볼게요. 얘를 4로 한번 약분해보면 4가 되고 얘가 250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루트 4라는 저 존재는 일단 2로 밖으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 친구는 2로 보내고, 이 루트 250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252라는 친구가 5로 나누면 50, 5로 나누면 10이 되면서 이 5의 제곱이라는 걸 또 이제 밖으로 뱉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5를 밖으로 뱉어내고, 그리고 이제 루트 10을 안쪽에다 이렇게 쓰는데, 자, 그러면, 이게 다 맞나? 그러면 얘가, 이 5는 a 제곱이다 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루트 5를 a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a 제곱 b분의 2다 라고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만들고요. 2000 같은 경우는 2000을 이제 한번 까보면 우리가 10 이렇게 이제 보내고, 그쵸? 200을 쓰고 10을 써서 20을 가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얘는 54로 해가지고 네네, 좀 별로네. 자, 그러면 10이 이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10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10이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이제 4도 밖으로 나가요. 2로 나가고, 그리고 이제 루트 5다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이 5하고 10은 이제 A, B로 바꿨고 2는 그냥 숫자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더하기 2라고 하시고 A를 쓰고 B제곱이라고 하시면 이게 이제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 굉장히 응용으로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정수 부분을 일단 찾아야 하죠. 아까 전에 몇 점 몇몇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정수 부분을 찾고 그 본체에서 정수 부분을 빼는 게 소수 부분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루트 5가 2점 몇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정수 부분이 2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수 부분은 루트 5 빼기 2라고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4 빼기 루트 5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보셨겠지만 루트 5가 2점 몇이다 보니까 4 빼기 2점 몇은 1점 몇이 되면서 정수 부분이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얘가 이제 이상하게 생겼죠. 이상하게 생겼더라도 이 4 루트 5에서 정수 부분인 1을 뺀 거, 이게 B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3 빼기 루트 5가 된다. 이렇게 A와 B를 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저기다가 넣으면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럼 집어 넣으면 여기다가 넣죠. 여기다가 넣으면 루트 5 빼기 3의 제곱이다 라고 일단 쓸게요. 이렇게 쓰고 빼기 이 B 더하기 1은 4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 이거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만들죠. 그럼 뭐야 이거? 뭐냐면 이 제곱하고 이 제곱근하고 만나면 이렇게 싹 이게 녹아요. 녹는데, 근데 이제 녹긴 녹는데 이 내용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 당시에 절대값이 붙으면서 루트 5 빼기 3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고, 얘 또한 4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데, 이 절대값의 의미는 이 안에 있는 이 수가 양수면 그냥 빼고 마이너스,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럼 딱 그것만 판단을 하면 돼. 다 이 고난의 과정 거친 사람들이잖아. 기억이 이렇게 피어나올 거야. 그죠? 일단 이 영상 듣는 사람들은 다 배웠어요. 이걸 저한테 예전에. 그게 이제 언제든 간에.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3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뭐죠? 마이너스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보세요. 앞에 이미 마이너스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을 때 얘가 더하기로 바뀌면서 더하기 4 빼기 루트 5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7 빼기 2 루트 5다. 이렇게 6번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7번 문제 가겠습니다. 방금 6번 문제에 그냥 좀 약간 다른 호흡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루트를 탈출하자라는 게 일단 기본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탈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탈출할 수 있냐면 제곱의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 제곱의 형태를 만들어서 이 루트 밖을 탈출하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완전 제곱으로 어떻게 만드는 거냐, 바로 x 빼기 3분의 1의 제곱이다 라고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친구도 x 더하기 3분의 1의 제곱으로 이렇게 만듦으로써, 그쵸? 그럼 이제 아까처럼 녹아내리는데 절대값이 붙으면서 녹아내린다. 그래서 x 빼기 3분의 1 빼기 절대값 x 더하기 3분의 1을 만드신 뒤에,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양수인지 판단을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그 값이 0하고 3분의 1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시면 되냐면, 그 사이에 아무 숫자나 그냥 만만한 숫자를 하나 정해서 집어넣는 걸로 풉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이제 4분의 1이라는 수를 집어넣자로 가는데,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될 테고요,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면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 쟤는 그냥 나오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x가 간단히 한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당시에도 못했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못하죠. 도형이 나오면 못해. 아유, 하고 졸업해야 될 텐데. 물론 이제 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평균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것인데, 이상하게 평균적으로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시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응용 문제, 이런 도형이 나오는 응용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이 일단 미지수를 설정을 하시고, 두 번째는 그 미지수를 통해서 관계식을 만든다, 이 순서로 가셔야 되거든요. 괜찮죠? 이렇게 해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표현해 주셔야 하는데, 자, 그러면 지름이 19rcm인 원에서 4rcm 폭을 남기고 작은 원을 잘라내는데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미지수가 있네. 좀 밥이라고 봐야지. 자, 좀 안타깝게도 원의 넓이 하나 못 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파이 r 제곱까지 얘기하고 적용 못하는 분들도 꽤 많죠. 파이 r 제곱인데 파이는 그냥 숫자예요. 이 r이라는 게 뭔지를 찾으시고 몰입을 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 찾으신 다음에 걔를 집어 넣어요. 그 원의 넓이가 나옵니다. 일단 이건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뺀다. 이 두 가지만 해주시면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원을 일단 봤더니 지름이 19r이라고 되어 있군요. 그죠? 이게 지름이잖아요. 그렇다면 지름이 19r이라는 얘기는 반지름이 몇이냐를 생각을 했을 때 지름을 반토막을 내면 됩니다. 근데 19를 어떻게 반토막 내냐? 9.5냐? 또 이제, 그렇죠, 9.5인데 그렇게 하고 계산 못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 분수로 쓰죠. 어떻게? 2분의 19r이라고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2분의 19r의 제곱이다. 이렇게 큰 원의 넓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추적을 하셔야겠죠. 작은 원의 넓이를 구해서 빼기로 했으니까 작은 원의 반지름을 찾는다. 이 단순한 논리를 갖다가 이게 또 이제 대충 하고 그냥 던지고 그냥 대충 구경이나 해야지 이따위로 하니까 평생에 걸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죠. 자, 볼까요? 작은 원의 반지름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이게 4r이기 때문에 이게 또 4r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말이죠, 19r에서
8R만큼을 제외하니까 나머지가 11R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 작은 원의 지름이 11R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의 반지름은, 자 여기서 좀 브레인을 좀 써서 본인이 먼저 얘기해. 내가 얘기하기 전에 2분의 11R이죠. 그래서 빼기 파이 곱하기 2분의 11R의 제곱이다. 이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R이 없으니까 그냥 이걸 잘 계산해서 답으로 내면 된다는 거죠. 소수로 했어야 됐나? 근데 이 단원이 지금 어디서 나온 애냐면 인수분해 단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계산하지 마시고 이 제곱 빼기 제곱은 합차 공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좀 해달라. 기억이 나네 저도. 그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파이로 묶고 2분의 19R의 제곱 빼기 2분의 11R의 제곱이니까 얘가 합차 공식이 된다 라고 하셔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합차를 하면 계산이 훨씬 편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를 이제 곱하시게 되면은 60파이 R제곱이라고 하셔서 마감을 치면 되는 그런 문제죠. 야, 이게 중상과인데 천천히 설명하니까 졸라 오래 걸리네. 언제 다 해, 이거. 아유, 몇 개요. 9번 보겠습니다, 9번. 9번 어디 갔어? 아, 요건 조금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나? 자, 볼까요? 인수분해하면, 네,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에도 이제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고1 학생들, 예비 고2 학생들은 이거 촬영 시점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좀 쉽게 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네요. 포인트는 어떻게 되냐면 x의 개수를 맞춰가지고 그거를 이제 공통 부분이 나오는데 그걸 치환해서 묶어가지고 푼다. 이렇게 푸는 문제인데요. 일단 얘네를 이렇게 엮고 이렇게 엮는다면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4를 곱하게 되면 우린 얘가 x제곱에 더하기 5x 더하기 4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3을 곱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6이 나오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상황이 나오게 되죠. 공통 부분을 찾았다. 저는 이 부분이 공통이라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공통 부분을 A라는 형태로 치환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4와 A 플러스 6에서 마이너스 8을 하시면 되게 되는데 이 친구는 A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24 빼기 8이 되면서 16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어떡하냐? 우리의 목표는, 이 문제의 목표는 인수분해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괄호로 좀 엮어달라는 게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 애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괄호 두 개로 묶으면 된다고. 그러고 어떻게? 복원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말인데 어떻게 하면 되냐? 얘는 A 플러스 2, A 플러스 8이 됩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A를 원래대로 복원해.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A라는 친구는 원래 X제곱 더하기 5X였습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가 되고요.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8이 됩니다. 이리하여 인수분해 완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군요.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사실상 고등학교 1학년 수학상에 나오는 인수분해, 좀 복잡한 인수분해를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정리정돈 자체가 안 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문제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데 x가 제곱이고 y도 제곱이다 보니까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먼저 x제곱을 쓰고요. 그런 다음에 x가 있는 부분이 얘하고 얘가 x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더하기에다가 마이너스 6i에 마이너스 8 그리고 x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친구를 쓰는데 더하기 9y 제곱에 더하기 24y 더하기 16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되죠. 자,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스텝으로 저 꽁무니 부분을 인수분해를 하는 컨셉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 꽁무니 부분이 있잖아요. 얘가 3, 3에 4, 4가 되면서 저 친구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형태가 되는군요. 자, 그럼 계속 이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고, 이제 이 커다란 세계관에서 이제 인수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1, 1이라고 쓰고, 얘는 여러분 3i 더하기 4의 제곱이라는 것은 3i 더하기 4 곱하기 3i 더하기 4도 되지만 방금 말한 두 개에다가 마이너스를 쏙쏙 붙여줘서 곱해도 똑같은 3i 더하기 4의 제곱이 되거든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똑같은 거 두 개니까요. 뭐야, 원이 또 나오고 난리? 뭐 두 개까지는 필요 없어 보이는데 또 나왔네요. 볼까요? 점 C는 BD의 중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BC가 3이고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둘레의 길이를 A파이라고 할 건데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A를 이용해서 표현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 단계로 이 AC를 지름으로 한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점 C는 BD의 중점이고 세원의 중심은 AD 위에 있고 AC를 그렇구나. 만만치 않은데? 잠깐만 봐봐. 아니 그게 뭔 소리 나면 아니 B가 중점이라고 한 적이 없어. 뭐야 이거. 아니 여기가 3인 건 알겠는데 아니 얘가 3인 거 같긴 해요. 근데 3인지를 몰라. 어떡하냐? 문자 하나 더 써? A라고 써있는데? 아 난감하네 진짜. 어떡하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자를 최대한 쓰지 않는 쪽으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둘레가 A파이라는 것은 이 지름이 이제 A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름 곱하기 파이가 원의 둘레니까 지름이 이제 A다라고 보는데 그럼 AC의 지름이 A란 말이에요? 그럼 AB의 길이는 A 빼기 3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는 것이다 라는 그 맥락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큰 원에 자 다시 한번 쓸게요. 큰 원에서 작은 원 빼겠다. 큰 원이라는 친구는 지름이 A 더하기 3입니다. 그렇다면 반지름은 2분의 A 더하기 3으로 자신감 있게 써주셔야겠죠. 됐나요? 작은 원은 지름이 A-3입니다. 자, 문제가 뭘 노리고 있는지 감이 오시죠? 자, 그러면 반지름은 이거입니다. 그럼 색칠한 부분은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뺄 건데 파이 곱하기 R 제곱
빼기 이게 되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 아까 했던 거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얘는 파이라고 묶은 뒤에 둘이 더하면 2분의 2a가 되고 둘이 빼면 2분의 6이 되겠죠. 그럼 얘네가 약분이 되면서 3파이 a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1번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2번 2차 방정식 세상으로 넘어가네요. 뭐 대부분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잘 풀지 않을까? 2차 방정식은 쉽지 않아? 그지? 고1 걸 뗐잖아. 좀 기억이 아마 남아있을 것이요.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 제곱근 관련 디테일한 이슈는 기억이 안 날만 하다고 보고 뭐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기억한다? 뭐 좋죠. 근데 이제 못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데 12번 2차 방정식부터의 그런 생각은 그래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근이 A라는 것은 A가 저 2차 방정식 X자리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0이다가 나오게 되고요.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내가 잘 못하겠네. A로 나누면 되나? 아닌 것 같은데 좀 깝깝한데? 얘네 일단 통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치? 노.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러지 말고. 자, 계속 해볼게요. 이 친구를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식을 조작을 한번 해볼 건데, A 제곱이 A 플러스 1이에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얘가 A 제곱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므로 A 제곱분의 A 제곱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자 봐봐요. 식 조작을 얘를 다시 한번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A는 1-a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으므로 저는 1-a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더하기로 바뀌고 약분해서 1이 되고 약분해서 3이 됩니다. 그러므로 4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되나요? 13번 가겠습니다. 어, 2차 방정식의 근을 알려주면 아까 전 문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2K가 여기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4K의 제곱이 되고요. 이 K-2의 X자리에 2K가 들어가고 3K-1이 0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K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4K 제곱에 더하기 2K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3K-1이다 는 0이다 라는 게 만들어지고 6K 제곱에 마이너스 K-1이 0이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K만 구하시면 되는데 네, K는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2분의 1이지만 0보다 작으므로 마이너스 3분의 1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괜찮잖아, 그치? 다음 문제 갈게. 자, 우리 1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한근이 2다라고 되어 있는데 x가 2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벌써 이제 3번 연속이죠.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 라고 해서 2를 넣으면 4 빼기 12a 더하기 a 곱하기 a 더하기 8이 0이 되죠. a제곱 마이너스 12a 12랑 이제 플러스 8a가 만나서 마이너스 4a 더하기 4가 0이 됩니다. 그럼 이제 a-2의 제곱이 0이 되는데 저는 a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a가 2로 나왔고요. 두 번째 단계로 x제곱 마이너스 4bx 더하기 1이 0이다 라고 하는 게 중근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제 중근 어떻게 푸는지 알고 계시죠? 바로 판별식이 0이다로 푸셔도 되고요. 얘가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한다로 푸셔도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A와 B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중근이 되려면 두 가지 형식이 있다. 하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다가 되고요. 또 하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가운데가 2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즉 마이너스 4b가 2가 돼야 한다. 그쵸? 그러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하지만 얘는 이제 0보다 커서 안 되고요. 마이너스 4b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이 b가 2분의 1이 될 테고 0보다 크니까 이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a 플러스 b 같은 경우는 2분의 5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14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들어가죠. 15번. 두근이 이제 알파 베타라고 있습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묻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6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단 이거를 안 상태에서 이 두근이 이제 얘네고 x제곱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해달라라는 부분인데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다라고 만들고 이 주황색의 두근이 2알파 더하기 1과 2베타 더하기 1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친구 두 개의 합이 마이너스 b다. 저 친구 두 개의 곱이 c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2배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에 더하기 2가 마이너스 b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럼 b가 2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를 전개를 하게 되면 4알파 베타에 더하기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 더하기 1이 되는데 저는 알파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 모두 값을 알고 있으므로 마이너스 24 빼기 4 더하기 1이 c가 되면서 저는 c가 마이너스 27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네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몇 번까지 있냐? 아우, 24번까지 있네. 언제 다 해? 1번 보겠습니다. 자, 연속하는 세자연수라는 걸 보시고 일단 미지수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미지수 설정을 하는데 가장 큰 수의 제곱이 나머지 두 수의 제곱의 합보다 12만큼 작을 때 가장 큰 수가 어떻게 되냐? 일단 x부터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연속하는 세자연수라는 맥락을 살려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연속하는 세자연수를 만들죠. 가장 큰 수의 제곱이라는 것은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된다는 것이고 이게 나머지 두 수의 제곱의 합보다 12만큼 작다라는 것을 관계식으로서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만들었죠? 이제 x를 구하죠? 그런 다음에 가장 큰 수는 x가 아니라 x 플러스 2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보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빼기 12가 되면서 저는 x제곱이 사라진다라고 할 수 있고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0이 되는데 인수분해를 하면 x 빼기 5에 x 더하기 3이 0이 됩니다. 그럼 x가 5가 되겠죠? 그럼 이제 가장 큰 수는 5, 6, 7이 답이기 때문에 그 연속하는 세자연수가 5, 6, 7이므로
가장 큰 수는 7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16번 문제. 17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P는 A를 출발해서 B까지 매초 2cm라는 말을 바로 미지수 표현을 할 줄 아는 자만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하죠. 1초에 x 가기 때문에 아니죠. 죄송합니다. 1초에 2cm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t초도 많이 쓰긴 하는데 x로 하겠습니다. x초 후에 2x cm가 된다. 그래서 이제 얘가 2x다라고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q라는 친구는 b에서 c까지 매초 3cm이기 때문에 이만큼을 3x라고 만들 수가 있겠군요. 이렇게 말이죠. 자, 이렇게 만들고 이제 우리는 오각형 넓이가 258이 되려면이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각형의 넓이는 구하는 공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오각형이라는 것은 직사각형 빼기 삼각형이 되겠죠? (300) 빼기 삼각형인데 이 길이가 이제 15 빼기 2x 그리고 얘가 밑변이죠? 그럼 이 부분에 이제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그걸 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각형의 넓이가 나올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빼기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3x 곱하기 15-2x를 한 게 오각형인데 그게 258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러면 258을 왼쪽으로 넘기면 42가 될 테고요. 2분의 3x에 15 빼기 2x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양변에다가 이제 3분의 1을 곱하면 그럼 이제 썰리게 되죠? 요렇게. 그럼 얘도 이제 썰려요. 28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28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5x가 되는데 왼쪽으로 이제 넘기게 되면 2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5x 더하기 28이 0이 되는데 뭐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겠죠? 인수분해를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만. 이거지? 그러면은 x는 4 또는 2분의 7 그래서 답은 4초입니다. 왜냐면은 처음이기 때문에 4초에도 2분의 7초에도 되는데 2분의 7초는 아니지 2분의 7초는 뇌가 녹았네. 이제 보니까 3.5초니까 답은 2분의 7초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2차 함수 세개로 넘어가네요. 남은 문제는 2차 함수인 것 같습니다. 2차 함수 이제 정말 중요하죠. 잘 정리정돈 하고 갑시다. 이 친구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다라는 것을 우리 이제 중학생들은 보통 이제 이렇게 하죠. 원래 기존의 꼭지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2, 마이너스 1인데 얘를 이제 이동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근데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키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을 y축으로 4만큼 이동시키면 3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p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q가 3이고
그리고 이제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1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 더하면 이제 1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18번입니다. 19번 보죠. 네, 이차함수. 다음 그림같이 두 이차함수 y는 x제곱,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 위에 있는 네 점 ABCD가 정사각형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A의 x좌표가 대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잘 못 풀죠, 이거. 첫 번째로 미지수 설정. 꼭 이거부터 해봐. 이거를 미지수를 설정해. 그런 다음에 관계식 만들기. 이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 점을 제가 A라고 잡으면 A 제곱이 나와요. 이게 이제 미지수 설정을 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만 더 잡으면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그럼 이 지점은 C와 D는 X좌표가 동일하죠. A로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A라고 쓰시고 A,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저는 정사각형이라는 그 말이 이렇게 그은 게 일단 2A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6까지인데 저거는 이거에서 이거 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2분의 3 A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제 관계식이라는 것은 가로의 길이 2A와 세로의 길이 2분의 3A제곱이 동일하다라고 만들 수가 있겠고 그럼 2를 곱하면 4A가 3A제곱이 되면서 3A제곱 빼기 4A가 0 그래서 A로 묶으면 3A 빼기 4가 0이 되면서 A는 3분의 4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최종 답인 A의 x좌표는 뇌를 좀 썼어? 몇이야? 마이너스 3분의 4지. 저 왼쪽에 있잖아, 그지? 브레인 쓰면서 보세요. 오감으로 공부하세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0번. 이차 함수의 꼭지점 좀 구해주고 그리고 이제 x축과의 교점 좀 구해서 모든 점을 구했다면 삼각형의 넓이로 넘어가 달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9가 되죠. 그럼 꼭지점이라는 게 1,9가 되고요. 이 x축과의 교점이라는 것은 얘가 이제 0이 되는 지점 좀 알려달라는 문제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면서 얘가 4,0이고 얘가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게 되면은 이 길이가 이제 6이고 이 길이가 이제 9가 되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7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21번 보겠습니다. 어떤 개념이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그림이 이렇게 되려면 첫 번째로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다 라는 얘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축이라는 게 왼쪽에 있잖아요. 이 중학교 방식으로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축이 왼쪽이면 A와 B의 부호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B도 0보다 작다가 된다고 할 수가 있고 이 C라는 것은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의 값이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이 0,C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 C는 딱 보시다시피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A는 0보다 작고 B는 0보다 작고 C는 0보다 크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다음 문제로 가죠. 식을 구성을 하시고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 X축과의 교점이 2,0과 6,0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a의 x 빼기 2, x 빼기 6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스텝으로 0,6을 진함을 이용해서 0을 넣고 6을 넣죠. 어디다가? y는 a의 x-2, x-6에다가 말입니다. 그럼 6은 12a가 되는데 a는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3단계로 넘어가는데 y는 2분의 1에 x-2, x-6을 곱하면 요런 애가 나오죠.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2가 나오는데 최종적인 그 요구사항이 꼭지점이란 말이에요. 구해야겠죠? 꼭지점을. 그러면 반의 제곱을 이용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1을 쓰고 x제곱에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마이너스 16에 더하기 12가 나오면서 2분의 1에 x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면서 꼭지점의 좌표는 4, 마이너스 2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2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3번, 24번, 오, 두 문제 남았어. 어휴. 개고생했습니다, 저. 2시간 안 되지? 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 위에 전 p. 뭔 지수? 미지수. 자, 이렇게 그 넓이가 가로가 이제 a고 세로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가로가 a고 세로가 마이너스 a 더하기 6이다라고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 친구의 꼭지점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6a가 될 텐데 마이너스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6a가 되고 더하기 9 빼기 9가 되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9가 되죠. 그러면 3,9가 꼭지점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겠대요. 근데 그 길이가 8이라네요. 그럼 이제 우리 이차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칭성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를 이렇게 배를 갈라버리는데 이렇게 갈랐다라고 쳐보면 AB가 8이라는 것은 이 길이가 이제 4가 된다고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길이가 4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일단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재료가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x까지 줬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다. 그쵸? 그럼 이제 2분의 1로 묶으면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빼기 4에다가 더하기 k가 나오게 되고 2분의 1에 x 더하기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나오게 되면서 이 축의 방정식 그리고 이 꼭지점이라는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더하기 k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지금 요구사항이 k를 일단 구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이 b의 좌표가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4만큼 간 점이니까 b를 2,0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을 이 원래 식에다가 넣으면 이게 이제 2 더하기 4 더하기 k가 되는데 이게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k가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을 알게 되었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8, m이 마이너스 8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4가 답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